감사합니다. 네, 신호 출결들은 다들 하셨겠죠? 신호 출결은 다들 하셨을 거고요. 자, 저희는 DQL을 다루고 있습니다. DQL은 데이터 쿼리 랭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DQL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문은 select from이에요. select from이고요. select 다음에는 무엇을 검색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을 쓰시면 되고요. from 다음에는 무슨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거냐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끝날 때에는 이렇게 항상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되고요.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써드린 거는 그 키워드 명령어죠. 키워드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도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보통 관습적으로 SQL을 하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관습적으로 키워드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은 소문자로 쓰는 이런 관습을 많이 따르고요. 그 반대의 관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그냥 대소문자 구별하기 싫어서 전부 다 소문자로만. 여기는 키워드는 대문자, 테이블과 컬럼은 소문자. 반대로 키워드를 소문자로 하고 테이블과 컬럼 이름은 대문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아마 그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그 회사에서 그 선호하는 그런 코딩 스타일에 맞춰서 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select와 from은 두 개의 줄로 나눠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select에서 검색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컬럼 이름들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컬럼 이름별로 별명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select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들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lect까지만 한 줄에 쓰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이름은 두 번째 줄에 나눠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별표는 모든 컬럼을 다 검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모든 컬럼을 다 검색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별명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별명을 주실 때에는 컬럼 이름 다음에 as 그리고 별명을 주시면 되는데요. 별명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 주셔야 되고요. 별명 이름에 공백이 없는 경우, 즉 한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심지어 as도 생략 가능해요. 근데 as는 그냥 관습적 놔둘게요. 관습적으로. 컬럼 이름은, 컬럼의 별명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에는 별명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컬럼에는 별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쉼표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까요? 쉼표는 컬럼과 컬럼을 구별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s, 여기에 이런 식으로 쉼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이거는 문법에 오류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실행하시면 실행이 안 되겠죠. 네. 이클립스가 아니라 SQL 디벨로퍼가 빨간색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좋은 툴은 아니에요. 쉼표는 컬럼과 컬럼을 구별하는 용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컬럼, 여기까지가 그 다음 컬럼, 그런 의미로 쉼표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고, from 전에는 쉼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쉼표를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 컬럼 뒤에는. 자, 여기까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타입 두 개를 쓰시는 겁니다. 연결 연산자.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2개 이상의 테이블 이름들을, 컬럼 이름들을 합쳐서 하나의 컬럼처럼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연결 연산자입니다. 연결 연산자.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직접 볼게요. 예를 직접 만들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dptno. 자, 쉼표가 아니고 타이프 기호 2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name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from dpt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2개의 컬럼을 검색한 게 아니고요. 출력 결과는 2개 컬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컬럼이 나옵니다. 지금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컬럼 몇 개밖에 없을까요? 컬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검색한 컬럼은 2개인데 그 2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결과를 합쳐서 보여주는 그런 연산자가 바로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DEPT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연결해서 검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DEPTNO가 10, 20, 30, 40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DNAM에는 우리 테이블 다시 한번 볼까요? DEPTNO에는 10, 20, 30, 40 숫자들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DNAM에는 어카운팅, 리서치, 세일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었죠. 얘네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컬럼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컬럼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컬럼 이름 자체가 얘가 컬럼 이름이에요. 출력할 때 컬럼이 하나밖에 없고 그 컬럼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별명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호와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서 정보 이렇게 할까요? 부서 정보. 이렇게 다시 해보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겠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겠다? 부서 정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 연산자를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별명을 많이 줍니다. 그럼 마치 테이블에서 컬럼 1개만 검색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2개의 컬럼을 검색해서 연결해서 보여준 거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을 검색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연결 연산자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부서 이름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from DEPT 부서에 자, 여기도 별명을 줄게요. as. 자, 여기는 또 큰 따옴표예요. 여기는 작은 따옴표고요. 여기는 작은 따옴표고 여기는 큰 따옴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도 부서 정보라고 할까요? 부서 정보.
네,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카운팅 부서의 사무실 위치는 뉴욕입니다. 리서치 부서의 사무실 위치는 달라스입니다. 세일즈 부서의 사무실 위치는 시카고입니다. 오퍼레이션 부서의 사무실 위치는 보스턴입니다. 연결 연산자를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거예요. 여기 큰 따옴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자, 이게 오라클에서 문자열 바차 혹은 바차2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합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었던 게 별명에서도 그래가지고 별명이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작은 따옴표로 묶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명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요. 별명에서만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문자열을 지금처럼 문자열을 이어주잖아요. 부서 이름과 어떤 다른 문자열, 그 다음에 부서의 위치와 어떤 다른 문자열, 이렇게 오라클에서 문자열을 표시할 때는 큰 따옴표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사용자를 이용하시면 이런 그 응용도 가능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셀렉트 기본에서 정렬해서 출력하기. 정렬해서 출력하기고요. 정렬해서 출력할 때에는 정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오름차순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는 ascending order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림차순은 descending 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렬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렬해서 출력을 하실 때는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select, 이것도 주석으로 할게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컬럼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order by를 써요. order by. 그리고 정렬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정렬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오른차순인 경우에는 ascending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descending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select 다음에 검색할 컬럼 이름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order by 다음에 정렬할 기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부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 부서 번호로 정렬을 할 거냐, 그런 정렬의 기준이 되는 컬럼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방법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 ascending에서 첫 세 글자를 딴 거예요. 오른차순인 경우에는 ASC,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DESC, descending에서 네 글자를 딴 거예요. 네 글자를 딴 거고요. 정렬할 때 오른차순이 기본입니다.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이어서 ASC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걸 밑으로 내릴까요? 문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DSC를 생략하시면 안 되지만 오름차순 기본이 정렬이기 때문에 ASC는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부서 테이블은 DEPT죠.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 부서 번호는 컬럼 이름이 DEPTNO라고 되어 있고요. 부서 이름은 D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 이름을 부서 번호의 오름 차순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DEPTNO, DNAME 두 가지를 검색을 할 거죠.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될 내용은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From DEPT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에서 순서는 부서 번호 오름차순. 부서 번호 오름차순이니까 order by DEPTNO. 그 다음에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장을 만드실 때요.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이게 1번. 여기 1번. 셀렉트 해주세요. 어디에서? 부서 테이블에서 이게 2번. 이게 어디냐면 여기. From. 그 다음에 무슨 컬럼의 오름차순으로 이게 3번. 이게 3번. order by. 우리말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select from order by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의 순서예요. 검색해라.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부서 테이블에서 출력 순서는 DEPTNO 순서로 이런 뜻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코딩을 배우는 것 같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해볼까요? 내림차순. 어디를 고치면 될까요? 자, 독붙하지 말고요. 타이핑 연습할게요. select 검색해라. 무엇을? DEPT NO 부서 번호를 그 다음에 또 DNAME 부서 이름을 그죠? 어디에서? From DEPT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order by DEPT 부서 이름의 내림차순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descending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출력하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40, 30, 20, 10 이게 내림차순이죠.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가 내림차순 DESC. 그래서 order by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order by 다음에 컬럼 이름만 쓰면 어센딩이 생략된 거예요. 어센딩이 생략된 거고 order by 다음에 내림차순을 하겠다. DESC.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가장 그 SQL 문장에서 가장 기본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기본. 네, 이번에는요. 우리가 DEPT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EMP 한번 클릭해 볼게요. EMP. 자, EMP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EMP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탭을 한번 보세요. EMP 테이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옆에 EMP 테이블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상태에서 탭은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행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4개. 14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아까 8개였나요? 네, 8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에 정렬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고 EMP는 사원,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원. employees. 직원이란 뜻,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혹은 사원이란 뜻이고요. EMPNO는 직원 번호, 다시 얘기해서 4번, 4번을 의미하고요. 이 name, 직원의 이름이란 뜻이고요. 자, 그 직원이 맡고 있는 직책이고요. MGR은 그 직원의 매니저가 누구냐? 매니저란 뜻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매니저고요. hire date. hire라고 하는 게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용된 날짜. 고용된 날짜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이고요. 회사가 고용한 날짜, 직원 입장에서는 입사한 날짜, 입사일이 되겠죠. 입사일. 그 다음에 셀. 셀은 셀러리예요. 그러니까 그 급여입니다. 한 달 급여예요. 한 달 급여고요. 이게 아마 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작을 거예요. co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com은요. 커미션의 줄임말이고요. 커미션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당, 특별수당. 이건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DPTNO. 그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부서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부서 번호. 자, 이젠 그러면 테이블의 내용 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원 같으면 첫 번째 사원은 4번이 7369라고 하는 4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름은 스미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클럭. 아마 뭐 직원, 뭐 일반 직원, 격리 직원 이런 뜻일 거예요. 직원이란 뜻이고요. MGR 매니저는 7902번이래요. 7902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4번 중에서 이 MGR은 4번을 참조하시면 돼요. 7902가 누가 있나요? 7902 여기 있죠. 포드. 그렇죠? 즉 스미스의 매니저는 누구다? 포드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그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에 가면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장이 있을 거예요. 부서장.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 뭐 이렇게 부서장이 있을 거고요. 부서장이 매니저가 되겠죠. 이 매니저 밑에 뭐 중간 관리자가 또 있겠죠. 뭐 과장님, 뭐 과장님이 있을 거고 그 과장님 밑에 또 사원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관리자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사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미스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매니저가 누구냐? 바로 위에 매니저,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같으면 그 위에 있는 매니저, 부장.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고요. 아, 번호고요. 번호고. 뭐 스미스는 1980년 12월 17일에 입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급여는 800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당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20번 부서에서 일한대요. 20번 부서. 이 20번 부서라고 하는 것은 DPT 테이블에 가보면 어떤 부서인지 나오겠죠? 아마도 어카운팅이 2번이었나요? 아, 1번이었나?
2번이 20번이 뭐였죠? 20번은 리서치였군요. 리서치. 10번이 어카운팅이고 20번은 리서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EMP 테이블을 보면 부서 번호만 있지만 이 부서 번호를 보면 이게 부서 이름이 어딘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서 일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EPT-NO라고 하는 컬럼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는 DEPT라고 하는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가 되는 거예요. 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MP 테이블, 즉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 컬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과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elational 데이터 베이스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RDBMS라고 부릅니다. 용어 중에 RDBMS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의 R은 relational 이란 뜻이고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얘기를 해요. RDB. 오라클이 가장 대표적인 RDB예요. 오라클이 가장 대표적인 테이블과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컬럼이 있어요. 항상. 물론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테이블들도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테이블도 있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그런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에 대한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서도 오더 바이 먼저 연습해 볼까요? 직원 테이블은 EMP예요. 직원 테이블에서 4번은 EMP-NO예요. 4번과 직원의 이름은 이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4번의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select 검색해 주세요. 무엇을? EMP-NO 4번을 그리고 또 이 name 이름을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from EMP 그리고 출력 순서는 order by EMP-NO 오름차순이라 그랬죠. ASC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73, 74, 75, 75, 76, 76, 77, 77, 78 제일 마지막에 79까지 이렇게 나오죠. 7934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테이블에서 이름과 직책은 잡이에요. 잡을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하시냐면 잡을 뭐 예를 들어서 스미스가 뭐 했었었죠? 클럭. 네. 스미스는 클럭입니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무엇을 연습하라는 건가요? 이거는 연결 연산자 연습하시면 되겠죠. 스미스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클럭이 직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select 검색할 거예요. 어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order by는 없죠. order by는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면 돼요. select from 하면 끝나면 되고요. 이제 select 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름과 직책이죠. 근데 이름과 직책을 하나의 컬럼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하나의 컬럼에다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과 직책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뭘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를 더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혹은 뭐 은이들 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입니다 이렇게 붙이셔요. 이름은 잡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공백 하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는 다음에 직책이 나오기 전에 공백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다음에 공백을 하나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잡 다음에는 바로 붙이면 되니까 공백 없이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스미스는, 앨런은, 워드는, 존스는, 마틴은, 뭐 블레이크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뭐 클럭입니다, 세일즈맨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위쪽에 컬럼 이름을 보세요. 컬럼 이름을 보시면 여기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거 자체가 컬럼 출력할 때의 컬럼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 자체가 출력할 때의 컬럼 이름이 돼버리니까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as 하고 별명을 써주는 거예요. 별명만 큰 따옴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원, 정보 뭐 이런 정도로 뭐 별명이야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죠. 네. 이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출력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 뭐 별로 연결 연산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질문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 EMP에서 직책만, 잡만 직책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니까 한 줄에 쓸게요. from EMP. 있죠. 직원 테이블에서 from EMP 직책을 검색 select jo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14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EMP 테이블에 직원은 모두 몇 명이 있냐면 14명이 있어요. 14명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직원 클럭, 두 번째 직원 세일즈맨, 세 번째 직원도 세일즈맨, 네 번째는 매니저. 이렇게 출력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맞고. 근데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직원 직책을 출력을 할 때에 14명이 전부 다 14개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잡만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EMP 테이블에 잡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두 번째가 누구고 세 번째가 누구고 위쪽은 그게 중요하지만 아래쪽은 두 번째, 세 번째 구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세일즈맨이다, 매니저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distinct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써주시면 돼요. 자, 이쪽하고 구별을 해볼게요. distinct job from EMP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하고 다르죠? 이번에는 몇 개밖에 출력이 안 됐어요? 5개의 레코드밖에는 출력이 안 됐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EMP 테이블에서 select 검색하는데 무엇을? distinct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잡들만 select 검색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distinct라고 하는 것을 컬럼 이름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 앞에. 그러면 이렇게 클럭이 몇 명이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럭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일즈맨이 몇 번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블 안에는 세일즈맨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무슨 키워드 사용한다? distinct. 네. 자, 우리 명령어 키워드만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검색해라. select. 무슨 테이블에서 from. 그 다음에 정렬할 때 order by 붙여서 씁니다. order by. 얘네들은 중간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order 그 다음에 by. 예, 이렇게 이어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거 검색해라. distinct. 예. SQL은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select, from, order by, distinct. 여기는 distinct.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할 내용들이 이런 몇 개의 키워드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